안녕하십니까. 제이엠스 기업 분석입니다. 오늘은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후공정에 관련된 회사고요. 매년 20%에서 30% 성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 분석뿐만 아니라 주담 통화, 적정 가격도 산출해 봤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기업 개요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후공정 장비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고객사로는 국내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유럽 쪽에도 납품을 하는 나름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매년 20, 30%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만 보셔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매년 20, 3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이 보통 제조업 대비해서는 약간 비쌀 수는 있지만 2차 전지 관련 회사 치고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16, 그 다음에 21년 13, 그리고 22년 기준으로는 9까지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주주 현황으로는 최근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대표이사가 가셨고 머니홀딩스가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럼 P&E 솔루션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장비 산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도 있지만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장비는 포메이션 장비 외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심장 제세동기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배터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 죽어있는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는 장비, 그게 바로 포메이션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명 검사라고 배터리를 충전 방전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배터리가 문제 있는지 문제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장비가 사이클러 장비, 수명 검사 역할을 합니다. 고객사한테 문제 없는 배터리를 나가려면은 이런 장비는 필수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수출이 60에서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장비랑 사이클 장비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을 보니까 당좌 비율이 좀 좋지가 않네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재고 자산이 포함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데 그걸 떠나서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1년 내에 우리가 갚아야 될 돈 대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얼마가 있냐 이걸 보는 건데요. 70%는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뒤에 가서 또 다루겠지만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인데 112%로 나쁘지는 않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부채 비율이 정말 좋습니다. 약 25%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이유도 뒤에서 다룰 거예요. 잠깐 맛만 보자면은 부채 총계가 1100억 수준인데 유동 부채가 1080억이에요. 우리가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누는데 비유동부채는 다 어디 가고 전부 다 유동부채에 몰려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활동성 비율은 특이할 건 없고요. 수익성 비율을 보자면은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훌륭한 편입니다. 일반 판매 관리비가 10%로 다소 높은 편인데 여기에는 개발비가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성장하는 기업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 20%로 매우 훌륭합니다. 성장성 비율을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했던 기업 중에서 이 정도 성장성을 보인 기업은 없었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 지표로는 시총 3,2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6.1, 16.1. 일반 제조 기업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2차 전지 관련 주 치고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예상 PER은 9 정도 수준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2차 전지 산업치고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 자산이 전기 말 대비 약 1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에서 유형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토지 건물 쪽에서 약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주담 통화에서 이 100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 대답은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주주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이 보이더라고요.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길래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만기일이 2023년이라서 아직까지 유효한지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현재 남아있는 사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속 확인을 해봤더니 전환을 54만 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환은 8만 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말에 1428만 주 전체 주식수가 이만큼이 있었는데 신주 인수권을 약 54만 개를 하면서 최종 주식이 1482만 이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환사채를 했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했지만 현재는 다 청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재무 분석을 했을 때 당좌 비율이 왜 낮아 보이고 부채 비율이 실제로는 더 낮은 이유를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전체 1,100억 중에서 기타 유동 부채로 860억이나 할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았더니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선수금이라는 것은 먼저 수령하는 금액이거든요. 고객사로부터 먼저 돈을 받습니다.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일으키는데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돈을 일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항목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부채로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 부채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좀 맞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선수금을 빼면 실제 부채는 약 25%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19년도 대비해서 전체 현금도 매우 많아졌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매우 좋아졌고요. 그리고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우 매년 성장하는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유형 자산 취득에 100억을 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P&E 솔루션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은 충전 인프라, 전기 충전 인프라 관련주라고 검색이 됩니다. 우리 이런 전기를 충전하는 그런 장비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P&E 솔루션 관계사 중에서 P&E 시스템즈라고 이 회사가 이 충전 인프라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지분을 약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P&E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자산이 약 95억, 자본이 매우 적네요. 6억이 안 되고 매출이 102억, 그다음에 당기 순손익이 적자네요. 영업 적자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충전 인프라를 한다고 하면은 매우 기대가 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네요. 매출액도 무척 작고요. 얼마나 커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압 분석입니다. 수압 분석에는 작성자의 주관적 분석이 다소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점으로는 매년 20, 30% 성장, 높은 ROE, 준수한 영업이익률, 다양한 고객사, 그리고 높은 기술력, 사이클러 쪽에 기술력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낮은 인지도, 인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력, 과거 이력을 보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다 넘기고 가셨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볼게요. 기회로는 전기차 2차 전지가 매년 26%씩 성장을 하고 있다. 여기 밑에 그래프 보이시죠?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P&E 시스템즈가 하고 있는데 지분을 35%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금으로선 큰 기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협으로는 포메이션 분야가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가격의 하락. 2차 전지의 가격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냥 뭐 혼자만의 분석일 수도 있지만 2차 전지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관련 사업들도
가격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 솔루션 리포트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작년 말에 나와 있던 그 리포트인데 메리츠 증권에서 분석했던 거고요. 21년, 22년에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330억, 21년에 330억, 22년에 약 38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예상 실적을 가지고 적정 가격을 산출해 봤습니다. 적정 가격을 산출을 해보니 20년 대비 22년에 매우 높아지고 있죠, 가격이.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매년 20%, 30%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멀티플은 15를 줬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제조업에서 주는 그런 멀티플 8이나 10보다는 다소 높게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S림이 좀 다소 낮게 산출이 되는데 S림 같은 경우는 따로 멀티플 개념이 아니고 S림은 모든 산업에 동일한 공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반 제조업처럼 그냥 뭐 잘 나가는 산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제조업처럼 그렇게 분석이 된 값이죠. 그렇게 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해 봤는데 이거는 그저 공식일 뿐이니까 참조만, 단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담 통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수주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수주를 꾸준히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유형 자산 100억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최근에 평택 공장이 증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가동 중이다라고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캐파로는 약 2배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제가 매년 20, 30%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는가라고 질문을 드렸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도 열심히 영업할 것이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다음 질문으로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질문을 드렸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선수금 860억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리 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을 먼저 받아서 생기는 부채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출 발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봤더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있다. 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모든 고객사가 다 선수금을 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는 포메이션 장비, 사이클러 장비, 그리고 이걸 연동해서 자동화 장비까지 개별로 납품하는지, 턴키라는 말은 한 번에 턴키로 납품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중국은 턴키로 많이 납품을 가고 국내는 개별 장비로 오더를 많이 받는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 4 모두 다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매출 채권 중에 9개월이 넘는 채권이 80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실 채권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주신 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못 받은 적은 뭐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경쟁상 대비 우리 P&E 솔루션만의 강점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납품할 수 있는 제품 레인지가 무척 넓고 타입 스펙에 따라서 다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이클러의 기술은 P&E가 최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주가로 봤을 때 다른 2차 전지 관련 회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게 포메이션 사이클러 장비의 진입 장벽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포메이션 장비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이클러는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장비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중에 포메이션 사이클러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렸고 5대5로 비슷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쟁사로는 A-프로, 상장되어 있는 A-프로가 있고 비상장사 갑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몇 년 뒤에 전고체 배터리로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 장비가 유효한지를 질문을 드렸고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충전 인프라 관련 관계사인 P&E 시스템즈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종속회사가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속회사라는 것은 매출이랑 자산까지 완벽하게 연동을 되는 걸 말하는데 P&E 시스템즈는 관계사, 지분법에 의한 회사라서 그냥 순이익만 그렇게 연동이 되는 순이익의 지분만큼만 가져오는 그런 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4분기 실적 언제 공시하는지 질문을 드렸고 3월 셋째 주 공시 예정이다. 실적을 괜찮은지를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말씀을 못 드린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향후 공시를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끝내기 아쉬워서 제가 흐름대로 가는 건 맞는지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계속 장기 우상향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답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담당자가 생각하는 P&E의 장점, 단점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장점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다 보니 기술력이나 CS 부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잘 모르겠다. 여기에서 제가 약간 감탄이 좀 나왔는데요. 단점은 잘 모르겠지만 장점은 많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주담 통화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또 이제 뭐 질문거리가 생기면은 질문을 모아서 한 번에 또 연락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하기에 앞서 아래 질문에 꼭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